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옥천 소멸 막으려면 면을 보라라는 편집국 개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7월 16일 칼럼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연유로 또 뽑혔나요? 이걸 뽑은 이유는요. 면 단위를 살려야 한다는 중요성은 너무나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면을 살리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기보다는 다른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칼럼이 나올 당시엔 옥천 인구가 5만이 조금 넘었지만 지금은 또 5만 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면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칼럼은 그런 부분을 잘 짚고 있다고 생각해서 뽑아왔습니다. 그 옥천 소멸 막으려면 면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면을 보라고 했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표 통계는 뭐 옥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옥천의 특성을 좀 찾다 보면 인구의 특성을 그 면 단위의 인구가 빠지는 비율이 읍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면에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갈까?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더 투자하고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네. 인구가 5만 무너지면 안 되는데 5만이 옥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구 기준이 마지노선인데 이런 식의 논의만 뱅뱅뱅 도는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네. 이 면을 보라. 사실 이렇게 칼럼을 뽑았지만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통계를 조금 분석하고 그 통계를 가지고 바탕으로 한 진짜 필요한 정책을 좀 뽑아내는 정책적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구 정책에서 굉장히 뭐랄까 옥천군의 인구 정책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 뭐 읍면별로 몇 명씩 줄고 뭐 이렇게 다 통계는 다달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옥천군의 인구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뭔가 이게 준수한 수준을 가져가려면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통계 분석부터 잘못됐다는 게 그 결과로서의 방증이 되는 거고 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통계를 막 계속 분석을 하고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 20년간 옥천 인구 감소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게 30세부터 35세 인구인 거예요. 네. 거의 뭐 70%가 확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옥천은 30세에서 35세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다. 라는 이 통계를 보고 이 결론을 내야죠. 네. 그러면 30에서 35세는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한테 맞춰서 뭘 해줘야 될까라고 빨리 머리를 굴려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내놔야겠죠. 네. 30에서 35세는 그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그 아이를 낳고 할 때에 뭐 필요한 정책은 없는가? 30에서 35세는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자립을 할 시대인데 독립과 자립은 집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집이 문제인가? 독립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전환이 됐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통계를 분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정책들로 이어지지가 않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그리고 이건 비단 옥천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 인구를 다룰 때 그동안 대한민국이 주목했던 거는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률, 저출산 정책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저출산이니까 이제 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들에 막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막 요상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통계를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 정말 집값이 너무 높고 그래서 임금 노동으로는 더 이상 이제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서울 지역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뭐를 포기하고 포기 M4 당연히 출산도 포기하고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조금은 좀 저렴한 농촌 지역이나 어촌 지역에서는 청년들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이들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하는 미래를 좀 다른 미래를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꾸린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뒤늦게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농어촌 지역의 청년들을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해. 혹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을 농어촌으로 내려 보내는 정책이 필요해.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이를 낳아.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 이 정책에서 청년들아 농촌 가서 안 살아보겠니? 도시의 청년들아 이런 정책이 완전히 다른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네.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다달이 맨날 이렇게 현황 파악을 하는데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막 할 게 아니라 좀 꼼꼼히 분석을 해서 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그것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게 하는 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면을 보라라고 했고 이 면을 그 관점에서 제가 옥천군 인구 정책을 분석을 했을 때 네. 면을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를 찝어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혜수 PD님은 이제 지금에 돌이켜 보면은 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있는 걸 아시고 계시지만은 당시에는 음명 균형을 맞출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충북을 자꾸 패싱한다 이 정부는. 그래서 충북 주민들이 도민들이 약간 화가 있으시잖아요. 충북 패싱에. 근데 또 충북 도내 상황으로 보면은 너무 청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네. 농촌 사회인 남북권은 또 패싱된다라는 또 우리 남북 주민 영동 보은 옥천 주민들의 그 가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옥천으로 들어오면은 인구의 절반이 읍에 살다 보니까 읍과 팔계면의 불균형이 심한데 이걸 또 맞추지 않는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패배주의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옥천 신문에서는 네. 그것을 이제 민선 7기 김재정 군수와 민선 8기 황교철 군수는 공감을 하신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읍면 균형 발전 사업이 옥천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전국 최초는 아니지만 도내선 최초고요.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지자체장이 바뀌었지만 사업이 조금 변형이 좀 됐지만은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8년 동안. 네. 그래서 어쨌거나 면을 살려가야 된다는 이 공감대가 그들의 공약으로서 주민들의 투표로서 우리는 이제 합의를 했다. 어느 일정 부분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옥천군이 동네방네 좀 자랑을 하고 좀 상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상줄 기관은 정부인데 정부가 참 이런 관점이 없어서 좀 속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 칼럼에서 이제 이걸 딱 집어왔길래 이제 인구 통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 통계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읍면균형 발전 옥천군의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의 사람으로서 민선 9기가 됐든 10기가 됐든 쭉쭉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봅니다. 네, 읍면 균형 발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이전 뷰 포인트에서 짚으신 적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칼럼입니다. 네, 마지막 칼럼은요. 2021년 9월 17일에 나온 칼럼이고요. 현역 정치인 공약평가 지방선거의 시작이라는 칼럼입니다. 네. 혜수 PD님 이 칼럼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왜 가지고 왔냐면요. 이 칼럼은 어쨌든 지방선거를 1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나온 칼럼이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약간 매년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공약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더 지방선거를 치룬 이후에 옥천군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주민들이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공약 사업이 어디까지 달성되었는지도 체킹을 해보고 후반기에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부분을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이 더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칼럼에서 보면은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저도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가 같이 평가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군수나 뭐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가는 주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뭔가 건수나 횟수로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런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칼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주 똑부러지는. 이상입니다. 네, 똑부러지네요. 그 공약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공약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또 다른 공약이 나오고 또 다른 정책이 나오고 공약을 평가를 해야지 그 다음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될 수 있어요. 정책 선거의 반대선에 있는 말은 이제 악수 선거라고 하는데 얼굴 도장 찍고 악수 많이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지역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주는 정책으로 나아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선거로도 이어지려고 하면은 공약 평가와 정책 평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정책 선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약 평가를 주민분들이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데 생업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나와 관련 있는 분야 아니고서의 총망라해서 이걸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사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대리해서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데 보통 공약 이행 평가라고 하면은 한국 매니페스토에서 또 하는 것도 있는데 단체장, 국회의원 이런 공약 평가를 해요. 네. 지방의원들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옥천군만 보면은 단체장은 도지사까지 합하면은 2명인데 지방의원은 도의원, 지방의원 다 합쳐서 10명이거든요. 네. 군의원 8명에 도의원 2명. 그러면은 이들을 10명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10명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단체장만 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옥천신문은 이제 지방의원까지 다 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어쨌거나 단체장의 공약 사항은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칼럼에도 얘기를 했는데 공약 실천 관리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약의 평가단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는데 어쨌거나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후보자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을 한 차례 정리를 해서 이것이 최종 공약입니다. 발표한 것에 안에서 이제 공약 이행 평가단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공직자분들이 대담하게 던져졌던 공약들을 공약 이행에서 퍼센테이지 빠질까봐 공약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약간 꾀를 내셔가지고 좀 수정들을 좀 하세요. 현실 안으로 고치는 거다라고 예쁘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민들이 저 사람을 뽑을 때 했던 약속과는 조금은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공약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 압박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혜수 PD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죠? 뭐예요? 조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많이 달라져요? 어떤 미세한 변화는 안 하는 이만 못한 변화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눈 밝은 주민들은 군수 공약 달성률 80% 달성, 90% 달성, 98% 달성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량 평가만 해서는 이 높아진 주민들의 그 수준을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성 평가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뭔가 휘말릴 수가 있어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후보님을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의 맹비판이 들어오고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이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서운함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정성 평가를 할 때는 정말 명확한 기준으로 막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막 열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이 칼럼은 저희 기자들의 그 신세 한탄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방의원 분들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의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 칼럼에도 있지만은 삼선 도의원에 도전하는 이제 황교철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수님 네. 도의원 시절에 이미 어떤 식으로 본인의 공약을 달성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정리를 해서 도지사 공약에 그걸 넣어서 도지사가 하게끔 해서 본인의 공약 달성도 빡 올리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죠. 네. 근데 또 반면 초선 정치인들은 요런 노련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거를 진짜 100% 그대로 막 의제 던지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의제는 던져져 가지고 오 이런 얘기가 새롭게 되네 저렇게 되네 하면서 평가는 좋은데 실상은 의제를 던져서 하는 그게 실현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임기 내에 못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4년 동안 평가에서 정량 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선 평가가 또 높아, 또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아.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그래도 옥천신문이 합리적으로 평가를 했구나라는 얘기를 듣는 그 선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약 평가할 때 조금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셔서 기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냥 막 그 빨간펜 선생님처럼 막 그어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걔네들이 이런 것까지 보려고 했구나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칼럼 5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현경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바쁜 와중에 꼼꼼히 보고 또 추가 자료까지 봐주셔서 방송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 저희가 이 칼럼 특집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뭔가요? 그 옥천신문에서 올해가 35주년을 맞이했거든요. 35주년을 맞이했는데 35주년을 기념해서 옥천신문이 그 편집국장을 지낸 황민호, 권원성, 이영경이 모여서 옥천에서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풀어낸 칼럼집들이 35주년에 맞춰서 나옵니다.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요? 무려 3권이나 나옵니다. 3권이요? 제목도 알려주시나요? 제목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네.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는 3권이 나오는데 오늘 풀어낸 칼럼들 내용들의 문제의식이나 옥천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칼럼집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9월 20날 통합복지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는 언론문화제와 그 연달아서 진행되는 옥천신문 35주년 기념식에서 그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9월 20날 이후에 옥천신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구매하실 수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면 깨알 광고 홍보까지 마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박지훈 님이 부른 미스터리라는 곡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왜 미스터리 고르셨죠? 박지윤 언니 노래가 듣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Hey Mr. Lee 나의 즐겨찾기 이미 내 타임라인 속 모든 얘긴 외울 만큼 익숙해 딱 좋은 몸매 운동을
classic ladies destiny 한창 솟아내줄까 sponsor brand new racing car 왜 이리 시가 너 정도면 꽤 괜찮잖아 근데 매일 이 시간 네 문자 혹 지금 자냐고 난 쉬운 건 별로 I like it trendy girl look plus 개인 취향 stalking no 싫어 집착 stalking 네 속이 훤히 보여 see through you if you wanna master mystery click 새로 고침 어떻게 시작해볼까 실수인 척 문자 보낼까 꿈에서처럼 너에게 전화가 온다면 갈게 말해 너 지금 어딘데 혹시 거기